유럽 각지와 미국 등지의 유명 화랑에서 초대 전시가 이어진다. 그러면서 거기에 얹어진 표상들이 기억이나 니은이나 디귿이나 맨 우리 기하학적인 문양에서 온 거거든요. 글씨에서. 그러니까 그게 알파벳하고는 또 전혀 다르죠. 맛이 다르고 촉감, 느낌이 접촉할 때 맛이 다르고 또 거기 얹어진 표상의 모양새가 다르고 그렇게 되니 개인의 경험이 다르니까 전개가 또 달라지죠. 그것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이러한 이응로의 시도는 70년대 프랑스에서 주목을 받는다. 이것은 1965년부터 75년까지 10년 동안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예술가를 소개하는 책. 이 책은 1974년 파리의 한 갤러리에서 한 달 동안 열렸던 이응로의 개인전 사진을 싣고 있다. 서예의 퍼포먼스를 하는 이응로의 모습. 이것은 그의 추상 미술에서 서예가 어떤 위치였는지를 보여준다. Un grand dessinateur, chez lui, ce sont les graphismes. Le graphisme qui vient, puis c'est l'écriture coréenne, n'est-ce pas, et qui vient derrière lui et qui, en ce moment, c'est tout le portrait de M. Noulis, n'est-ce pas, son écriture, son art, vient par l'écriture de son pays. 이렇듯 이응로가 세계 무대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힘, 그것은 동양의 글씨와 그림을 추상화의 세계로 발전시킨 데 있었다. 고암 선생님께서 얘기한 동양정신은 서양의 합리주의 철학에서 해석되지 않는 동양의 전통 사상 속에 흐르고 있는 비합리적인 것 같으면서도 자연에 순응하는 자연주의적인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붓으로 한 획을 그었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는 많은 우연성이 들어있지만은 그거는 우연이 아니라 속도감을 동반하고 있는 필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양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는 상당한 호소력을 얻었던 것이죠. 이렇듯 70년대 이응로의 활발한 유럽에서의 활동에 힘입어 석방 후 6년여 만에 조국에서 전시회 초청이 이어졌다. 동백림 사건의 상처는 잊혀지는 듯했다. 그러나 (1977년 8월) 충격적인 사건이 보도된다. 이른바 윤정희 백건우 부부 납치 미수 사건. 과거 음악의 스타였던 윤정희는 자신의 남편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함께 북한에 납치되기 직전 탈출했다고 진술했다. 그녀에 따르면 남편 백건우는 스위스 쭈리히의 한 갑부로부터 연주회를 초청받았다. 연주회 장소는 유고의 자그레브. 그러나 백건우 부부가 찾아간 집에서 갑자기 북한 사람들이 나타났고 이들은 납치 직전 미국 영사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탈출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언론은 이 연주회를 주선한 이응로의 부인 박인경을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했다. 다만 이제 내가 백건우 씨한테 내가 구체적으로 재산 확인한 것은 이제 자그레브의 아파트에서 대기해가지고 있던 그 한국인들이 북한인이었느냐, 북한 사람이었느냐, 이제 이런 걸 따져 물었더니 분명하다고. 사실상 그 당시에 자그레브
라는 그 유고슬라비아에 한국 사람이 아파트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백건우 씨의 진술을 상당히 그 유력하게 받아들인 그 이유가 되겠죠. 프랑스주 제 한국 대사관은 곧바로 이응노의 부인 박인경을 소환했다. 그러나 박인경은 대사관의 요구를 거부했다. 질침에 우리 보고 모든 사건을 그 대사관에 가서 이 얘기를 해야 한다 그러는데 그때 우리가 아무 속임을 받고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또 어떻게 벌어질지 그건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내가 우리죠 뭐 아직까지는 우리가 한국 대사관이나 한국에 대해서는 일절 포기하다시피 보다도 무서워했지요. 그거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던 또 다른 기관은 프랑스 경시청. 그러나 프랑스 경시청은 이 사건이 프랑스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사건은 종결됐고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았다. 그러나 당시 언론은 이응노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했다. 저는 몰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암 선생을 만나러 가려고 전화를 했더니 이제 고암 선생은 이제 올 필요까지는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아주 당혹스러워 이제 하시면서 이후 사건의 후유증은 그에게 돌아왔다. 당시 언론은 70년대 그의 작품 문자추상은 감정결과 기밀성 만세를 표현한 것이며 이응노는 친북 인사라고 보도했다. 곧이어 국내 화랑가에서는 이응노의 전시회는 물론 작품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유럽에서는 한국의 이름을 알렸던 화가 이응노. 그러나 국내에서 그는 잊혀진 작가가 된다. 저는 한동안 고암 이응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고암 이응노의 작품을 본 적도 없고 고암 이응노에 대한 논문을 본 적도 없고 누가 고암의 그림이 멋있으니 그것을 한번 연구해보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고암의 세계는 우리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차단됐던 그 기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동백님 사건으로 석방된 지 8년 만에 일어난 이 사건은 그를 다시 한번 프랑스 교포 사회로부터 고립시킨다. 그런 사건이 일어났으면 당연하게 가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때였고 저 역시 선생님을 위해서도 또 저희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해, 두 해 외롭고 힘든 시간이 흘렀다. 그 후 1983년